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오거돈 시장 때문에 그냥 완전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네요. 그 아침에 한 10시 20분 정도에 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음.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 이야기는 건강을 이유로 예. 할 것이다. 이런 설이 돌았고 실제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이건 미투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얘기가 돌면서 결국 확인해 보니까 이 성폭행 예. 혐의였어요. 그렇군요. 이게 뭐 우리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말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정황을 보면은 예.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집무실에 불러가지고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되는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성폭행 혐의들 또는 예. 성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2018년에 그 회식했던 자리에서 있었던 예.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젊은 여성만 옆자리에 쭉 앉혀놓고 옆과 회식하는 앞에 이제 예. 장면들이 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현재의 그런 오거돈 시장이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번의 징후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이죠. 저는 더 놀라운 게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일이 아니라 4월 7일이면은 선거 예. 직전이에요. 일주일 전인데 예. 이거를 우연히 이를테면 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우연찮게 회식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방으로 불러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제정신인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하고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이 지자체장이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지자체장이 실질적으로 총선에 선거에 이게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뭐 아예 그냥 그 방관자적 입장이었지 않나 싶은데 예.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건 분명한 거죠. 그렇군요. 자, 부산시장의 상징성, 모든 지자체장이 중요하지만은 부산시장은 정말 민주당에게는 중요한 자리인 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하다가 예. 처음으로 차지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전에 경남 도지사도 그 내려놓을 때 뭐 정말 안타까웠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부산시장 역시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그 획득한 건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이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 이후에 예. 진보 진영이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한 자리인데 그게 2년도 안 돼서 바로 이제 공석이 돼버렸으니까 본인도 안타깝겠지만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도 일시에 물거품이 돼서 다음에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오거돈 시장이 저번에 부산시장에 나왔던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출마를 해서 낙마를 했어요. 3전 4기인데 네. 그 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험지에서 계속 예. 떨어져도 출마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나온 건데 사실은 지난번 출마할 때부터 당연히 오거돈으로 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당내 좀 반발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번 시도한 그런 어떤 축적의 시간을 만든 공로는 있지만 그 역량이나 또는 시대적인 인물은 예.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죠. 예. 그러나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그 후보들 간에 일치된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진보 진영에서 밀어준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또 지난 2018년은 또 지금 현재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 시장 자리를 진보 진영이 갖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5명으로 이제 사퇴를 하니까 예. 다음 선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선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재보궐선거요? 그러니까 예. 다음 내년에 4월 첫 번째 수요일 4월 7일이 됩니다. 거의 1년 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부산시장이라는 것을 새롭게 뽑고 예. 또 지금 경기도지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또 지금 뭐 국회의원들 지금 수십 명이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거의 한 뭐 100명 가까이 예, 된다고 뭐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올라가 예, 있고요. 예. 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요. 예. 어떻게 보면 1년 후 4월 7일이 아주 중요한 선거가
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판이 커지겠네요. 커질 보니까.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포함이 된다면 사실상은 상당히 그 지자체 그리고 그 의원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큰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대선을 1년 앞두고 그렇죠. 벌어지는 어떤 대선 바로미터 같은 총선이 될 수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보수 진영에서 많이 더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서 만만치가 않아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물론 진보 진영에서 7석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잘 저항했다, 막아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예. 여하튼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려워지면 전반적으로 선거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거돈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어떤 선거의 역사를 새롭게 변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유독 민주당 진영에서 이런 성추행, 예. 성추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다가 주류가 교체된 걸 알겠다. 민주당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약간의 조롱성 글도 쓰긴 했는데, 예.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그 의원들 또는 민주당 계의 진보 진영에서 왜 이런 폭로들이 많이 나오냐.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폭로를 한다는 것은 이 어떤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진영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 성인지에 예. 대한 그 문제 의식을 있고 그것을 또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가 진보 진영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든 보수든 다 있겠으나 진보 진영은 이걸 문제 삼는 거고 보수 진영은 좀 이것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인지에 대한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권에서야 그거를 가지고 공방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 문화 그리고 성인지, 성 등에 대한 부재, 문화 부재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명하달식 문화 약간 또 운동권 문화가 약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그렇게 강압적인 문화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는 하던데 어찌됐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어쨌든 시청 직원을 지금 지위를 이용해서 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 위력에 의한 거라서 더 좀 죄질이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 몰랐냐. 이제 통합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다 알면서 선거 시점 이거 조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단독적으로 오거돈 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가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했고 그분이 그걸 확인할 때 여하튼 그 오거돈 시장의 측근들한테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당에서 수뇌부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사퇴를 하거나 공개를 하는 그 시점을 총선 이후로 밀어놨잖아요. 오 시장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피해자 측에서도 우리가 이게 선거에 악용되게 원치 않는다라며 총선 이후로 밀었어요. 합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총선 전에 했으면 이게 상황이 피해자도 상당히 제2의 피해도 받을 수 있을 정치적 것이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공격을 그렇죠. 받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만 묻는 그런 수준에서 들어갔던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 시장도 그렇고 오 전 시장도 그렇고 이 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스케줄을 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4월 7일, 내년 4월 7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유력 후보가 있다라면 여야에 어떤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여당에서 역시 김영춘 의원이 이번에 낙선했죠. 그렇죠. 김영춘 의원. 김부겸 의원도 이야기 되지만 지역이 좀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그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죠. 본인이 이제 대권을 노릴 거냐,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발판을 만들 거냐 이런 거고요. 예. 그 야당 쪽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역시 제기가 되죠. 거기도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 불출마 했고요. 선언을 예. 했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그렇게 탄탄한 이미지가 없지만 새로운 세대 교체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야당 안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그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뭐 그 두 사람이 나온다라면은 나름 당내에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가진 두 사람이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선거가 재밌게 좀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네요. 사실 두 분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쭉 가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물처럼 움직이면서 기회가 없을 것 같으면서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예. 상황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거의 뭐라고 해 불난집이 됐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좀 방긋 웃을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올라갔네. 64.3%. 예. 그 지금 보여드리는 저 표만 보더라도 예. 4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그 갤럽 조사 이런 데서는 50% 그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이게 저렇게 그 바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특히 매우 잘함이 41.6%, 잘하는 편이 22.7%면은 예. 적극적으로 이걸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게요. 많다는 걸로 우리 일반적으로는 매우 잘하는 편이 더 많고 매우 잘하면 적은 게 이제 뭐 곡선을 그리면은 그게 예.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매우 잘함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진짜 막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다.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뭐 어떤 총선의 결과를 역추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2%가 나왔네요. 거의 엄청난 거죠. 예, 엄청 많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 이렇는데 왜 선거를 민주당은 고전했는지 참 의문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번에 총선은 민주당이 그래도 잘 방어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었는데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개인의 또 지지율은 또 다른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갭 부분을 뭐 개인들이 잘 메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여하튼 부울경에서 상당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주의 이야기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균열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PK 부분, 대구 경북, TK 대구 경북 부분은 여전히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또 진보 진영이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의 긍정 평가가 46.6%까지 굉장히 50%까지 많이 올랐네요. 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호감도 수행 지지율은 굉장히 올랐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52.1%. 과반을 넘었어요. 그러게요. 저런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40%, 30%는 뭐 40%까지는 높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과반을 넘은 것은 쉽지 않게 뭐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미래통합당이 27.9%, 예. 뭐 상당히 낮은 수준, 거의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 2배니까요. 더블 스코어, 거의 더블 스코어죠. 예, 상당히 많이 격차가 나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수치들이 지난 총선의 압도적 승리, 진보 진영의 180석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조사가 된 거라서 예. 총선의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이 대세가 이제 예. 진보 진영에 갔구나 이것을 인정한
그런 투표 결과라고도 여론조사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가 저는 더 좀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참 뭐 하여간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지금 오거돈 뭐 이것과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네. 그 오거돈 시장 문제는 바로 그 꼬리 자르기를 했어요. 일단은 빨리 수습을 했죠. 예. 뭐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수습을 했던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또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진행될지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그 민주당이 어떤 국정운영 그 성과를 또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당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통합당 지금 비대위 구성. 네. 지금 김종인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는데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봐요. 아직도 모르나요? 예, 오늘 저녁에 한번 만난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안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데 과연 어떤 제안을 해올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전권에 달라. 그리고 기한 없이 언제 전당대회 여는 거 없이 전권에 달라. 요게 지금 핵심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통합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협상을 하러 가는 심재철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예.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무기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7,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좀 여유를 갖고 네. 좀 더 가져갈 수 있고 권한도 당대표가 갖고 있는 수준의 권한 정도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네. 정권을 갖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줄 수는 없다. 이런 그 현재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렇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당선인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있다면서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지금 뭐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려운 게 없어요 현재. 4년은 내가 보장이 됐죠. 보장이 예.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개개인들이 다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전화 여론조사로 모든 권한을 외부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준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이제 저녁에 또 봐야 되겠지만은 통합당의 어떤 의사 결정 자체가 모든 게 늦춰질 수밖에 없네. 뭔가를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그래서 뭐 긴급 재난 지원금 뭐 70%냐 100%냐 아니면 이거 지원할지 지지할지 말지 지금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죠. 뭐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제가 지도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지도부도 계속 연락을 하는데도 저쪽에서 예. 대답이 없는 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뭐 에너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신경 쓸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매우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이라 어떠한 것도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도부가 일단은 먼저 서야 뭔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 여당에서도 약간의 미묘한 뭐 파열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데 사실 어저께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으로 이제 뭐 반납하는 거를 기부하는 거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이거 동의한다 이런 발언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그렇죠. 좀 탐탁치 않은 거죠. 탐탁치 않은 거고 우리 이제 총리가 합의해오면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류가 오늘도 좀 이어졌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좀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었네요.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 건 아니다. 동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식으로. 이야기인데요. 뭐 그게 사실일 겁니다. 아마도 위에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지도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내놓은 그 안이 이 기부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 자체가 그렇게 어떤 뚜렷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것을 국민운동화 시킨다면 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속도인데 예. 아직도 뭐 이게 합의를 했네 안 했네 이게 참 이러면은 뭐 아무래도 그 180석 지금은 사실은 180석하고 무관하게 20대 국회에서 예. 일을 하고 있지만은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어떤 민심이 또 예. 민주당에 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3당이 뭔가 예. 역할을 해주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민생당도 사실 20석이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예. 그 심사에 들어가자. 예산 심사를 하자.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진행을 일단 하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계속 그 통합당의 어떤 그 일정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다음 21대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럴 때는 어떤 비상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